복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보호 창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정은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복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드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계시고, 원래 복지 사업에 계시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한번 해보겠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 구조를 가장 먼저 고민하시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실 텐데요. 이 수익에 대한 구조를 이전에 제가 여러 가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되는 거냐, 각각 나눠져 있어서 어렵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아서, 그래서 내가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할 때 그럴 때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의 수익이 어떻든 간에 내가 복지, 마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르신을 섬기는 마음과 그다음에 실제로 수익이 어떤지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같이 갖추신 분들이 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일단 이 부분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처음 생각을 해보는 거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주간보호센터 수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 한 분당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고요. 보통 8시간 이상을 어르신을 모십니다. 8시간 이상을 모셨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모시거나,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통 모십니다. 일요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주 6일째 정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 욕구에 따라서 5일도 있고 6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하시면요, 어르신의 등급별로 한 분당 생기는 수입이 다릅니다. 근데 1, 2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요양원을 많이 가시고 주간보호센터를 뭐 잘 이용을 안 하시니까 보통은 3, 4, 5등급 또는 인지등급 어르신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저는 등급은 4등급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 어르신이 주 5일을 이용하시면 월 112만 7,500원이 센터에 돈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주 6일을, 4등급 어르신이 주 6일을 8시간 이상 이용하시면 월 133만 2,500원이 평균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어르신은 5일만 하겠고 어떤 어르신은 6일만 하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모시는 어르신 중에서 50%가 5일을, 50%가 6일을 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24일로 그냥 잡으면 되겠죠. 22일, 26일 기준이니까 원래.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8시간 하루가 51,250원입니다. 51,250원. 거기다 24일을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냐? 123만 원.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표를 하나 띄워 드릴 텐데요.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르신 등급에 따라서, 뭐 어르신 이용하는 토요일, 일요일에 따라서, 뭐 금요일에 따라 다 다른데, 그냥 예시를 보시면 알아요.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냥 저희는 4등급 기준으로 어르신 한 분당 123만 원이 수익이다 라고 얘기해도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된다. 그래서 한 분당 123만 원. 그럼 결과적으로 센터에서 전체적인 수익은 123만 원에 곱하기 정원수겠죠. 몇 분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곱하기 하면 수익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을 하고 싶은지 넣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말고 다른 수익이 또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경비,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소경비, 목욕을 해드리면 또 드리는 비용, 목욕비, 외부 강사를 또 부르면 외부 강사에 대한 지원 비용, 뭐 추가 인력을 뽑으면 추가 인력 가사 비용,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쉬운 걸 지향하니까, 그래서 다 생략하고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123만 원 곱하기 정원하면은 거의 금액이 나온다. 식재료비 말씀 안 드렸는데 식재료비는 기간마다 다 달라요. 어르신 식사하시는 비용. 근데 어차피 그거 받는 돈 그대로 식사하는 데 쓰시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수익 들어오나 마나 어차피 나가는 돈이다. 결과적으로 센터의 전체 수익을 따져볼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그냥 123만 원 곱하기 정원하면은 전체 수익 매출이 되겠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기본 지출 금액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정해져 있다. 거의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거의 정해져 있는 게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 조금 알기 쉽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들어오는 수익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생님 급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요관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수입의 48.7%를 인건비, 급여하고 4대 보험 퇴직금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근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빠져 있냐면 시설장이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조리원, 운전원 이런 급여는 빠져 있고 나머지 선생님들 뭐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직접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그런 직군 같은 경우에 48.7%를 인건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져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선생님들이 딱 인수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규모가 엄청 커진다고 해가지고 인원수가 엄청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 사무원, 조리원, 운전원 급여가 보통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전체 급여는 얼마냐면 전체 들어오는 수익의 48.7%에 더해서 아까 간접비라고 해요. 그 사무원부터 시설장님 월급 같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전체 급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지출도 또 생각을 해봐야지 전체 지출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지출료는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수수료, 사무용품, 차량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이 어려워서도 이걸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결국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에다가 0.487 곱한 그 직접급여 7천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간접급여 거기에다가 운영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더 파고들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수익도 123만 원 곱하기 정원 알려드렸죠. 지출도 계산식 알려드렸죠. 그러면 순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익을 계산해 보면 몇 명의 어르신을 모셔야 될까? 내가 몇 명의 정원에 센터를 해야 될까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론 어떻게 돼요? 수익과 지출을 같이 띄워드릴게요. 그럼 결국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에서 지출을 빼면 순수익이 되죠, 여러분. 이 계산식을 통해서 그 규모, 임대료, 수익성을 예상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실제 이 부분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실제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숙제로 넣어드리고 혹시 이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추가 영상을 무조건 찍어드릴게요. 제가 낸 결론은 정원 30인 미만의 주간보호센터를 하면 본인이 시설장을 하신다고 하면 시설장 월급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수익들, 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고정비용이 7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인원수가 크면 클수록 순수익 구조가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걸 숙제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댓글이 5번이 넘어간다면 제가 이거를 계산식을 엑셀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다고 공약하겠습니다. 댓글이 5개 이상일 경우에만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이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시는데 이 정도도 직접 안 해보신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이 정도 수익 구조도 계산 못 해보시면 다 떠먹여드렸어요. 순수익은 수익 빼기 지출이다. 예, 수익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렸다. 123만 원 곱하기 정원. 지출은 계산식을 드렸다. 해봐서 나는 몇인 센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계산해 보셔라. 천천박사의 결론은 30인 미만 주간보호센터는 이 사업에 대한 수익 규모가 굉장히 좋지는 않다. 수익이 크지는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정원을 몇 명으로 설정하느냐, 그 한두 명, 뭐 10명 차이가
매달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업을 2년간 사업을 할 것이냐, 5년, 10년 물려줄 사업을 할 것이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